저는 얼마 전 한 번 갔다 돌아온 32살의 돌싱입니다. 겨우 2년도 채 되지 않는 결혼 생활을 한 것이 전부였고 더 참고 살았다가는 제 인생을 시댁 식구들 뒤치다꺼리 하다가 끝날 것 같아서 이혼하고 도망쳐 나왔어요. 남들은 결혼 생활 2년이면 아직 한참 신혼이라고 하는데 제 주변 친구들은 다 결혼해서 잘 살고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사는 와중에 저 혼자 이혼해서 서로 고소를 하니마니 하고 있으니 진짜 마음 한구석이 답답해집니다. 남편이 하는 말은 제가 이해심이 없고 너무 이기적이라고 하는데 사실 전 애초에 이 결혼이 사기당했다고 생각해요. 결혼 전 처음 재개했던 약속과는 상황이 너무나도 달라져 버렸는데 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참고 이해해줘야 할까요? 저희 부부는 결혼하기 전부터 아이는 천천히 갖기로 하고 일단 돈부터 모으려고 했었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직장이긴 하지만 모아놓은 돈도 너무 부족하고 당장 한 사람이 휴직급여로 돈을 적게 받으면 생활이 너무 불안할 것 같았어요. 다른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안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이유는 저희 둘뿐만이 아니라 혼자 사시는 시어머니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하기 전까지는 홀어머니와 함께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아버님은 저희 남편이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집을 나가셨고 한참 뒤에 이혼하자고 하시더니 지금은 다른 여자랑 살림 차리고 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아버님 쪽과는 연락을 아예 끊게 되었고 저도 지금까지 얼굴 한번 본 적 없습니다. 남편이 홀어머니 모시고 살고 있다 보니 연애할 때부터 제가 가장 걱정했던 건 우리가 결혼하면 홀로 계신 어머님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게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남편에게 다른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홀어머니의 외아들인데 나중에 빼도 박도 못하고 어머님 나이 먹고 병들면 저한테 돌보라고 할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시작했으니 연애 초반부터 이런 걱정을 안고 있었지만 소심했던 저는 차마 입 밖으로 그 이야기를 꺼내진 못했습니다. 사귀다가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 당장 눈앞에 닥친 일이 아닌데 저 혼자서 너무 앞서 나가는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저보다 5살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30대 후반이 되기 전엔 결혼을 해야 할 것 같다면서 연애 1년 만에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저도 30을 넘기고 싶진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과 결혼 생각이 없진 않았지만 가장 큰 걱정은 역시나 어머님의 문제였습니다. 남편에게 결혼하자는 이야기를 처음 듣고 제가 가장 먼저 물어봤던 것은 오빠가 나랑 결혼하면 혼자 계실 어머님은 어떻게 해?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죠. 차마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던 건지 아니면 은근슬쩍 뭉개고 갈 생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질문에 당황하면서 저보고는 어떻게 하고 싶냐 하더라고요. 우리가 나중에 애를 낳으면 시어머니가 봐줄 수도 있지 않냐며 은근히 같이 살고 싶다는 속내를 내비치길래 혹시나 해서 미리 이야기하는데 나중에라도 어머님을 우리가 모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난 오빠랑 결혼 안 할래. 라고 하면서 딱 잘라서 선을 그었어요. 창창한 젊은 나이에 시어머니 수발 들고 싶은 생각 없고 나중에 어머님이 나이 먹고 아프기라도 하면 병수발은 더더욱 하고 싶지 않다고 했죠. 제가 돈이 없거나 능력이 부족해서 시댁에 얹혀 살아야 하는 입장도 아닌데 왜 우리 부모님을 놔두고 오빠네 엄마를 모시고 살아야 하냐고. 난 절대 못하니까 그런 여자를 찾는 거면 지금 당장 헤어지고 나보다 훨씬 착한 여자 찾으라고 말했어요. 조금 잔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었지만 이런 식의 문제는 확실하게 풀고 가지 않으면 나중에 서로 오해가 생기고 큰 문제가 되니까 분명하게 해두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그땐 제 말이 다 맞다고 하더니 자기 엄마는 아직 건강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돈도 벌고 있으니 나중에 어머님이 나이 더 먹으면 용돈이나 조금 더 드려도 괜찮겠냐고 묻길래 잠시 생각해보니 그 정도는 드려도 될 것 같아서 저도 동의했어요. 그 이후로 결혼 준비를 하면서 몇 번이나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 생각은 없다 이야기했고 제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남편은 알겠다고 대답을 했죠. 결혼 전 남편과 어머님이 함께 살고 있던 집은 작고 낡은 빌라였어요. 다행히 그 집에 대출도 없었고 남편이 결혼해서 빠져나온 다음에도 어머님이 그냥 사셔도 아무 문제 없는 곳이었습니다. 25평의 방이 3개라서 저희 신혼집으로 써도 괜찮겠다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결혼하면서 멀쩡한 어머님을 쫓아내고 그 집을 차지하는 모양새는 좀 아니다 싶었죠.
다만 남편이 따로 모아둔 돈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어머님 사시는 그 집을 담보로 1억의 새로운 대출을 받아서 신혼집을 구하고 그 대출은 저와 남편 둘이서 천천히 갚아나가기로 했어요. 어머님이 지금까지 한 번도 남편이랑 따로 떨어져 살아본 적 없다고 하시길래 그게 좀 걱정이긴 했지만 금방 적응하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서로 집이 멀지도 않으니까 남편한테 종종 어머님 댁 들러서 같이 저녁도 먹고 시간 보내다가 오라고 이야기했죠. 이런저런 고생 끝에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 저는 최대한 빨리 대출부터 갚고 우리 두 사람 집부터 사는 것이 목표였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친정도 전셋집을 돌아다니느라 이사를 2년마다 자주 다니고 이사할 때마다 집주인 눈치 보며 고생했던 기억이 있는데 처음으로 부모님 명의로 된 우리 집을 산 뒤로부터 가족들이 너무 안정되고 화목해지더라고요. 부모님의 표정부터 달라졌고 생활하는데도 그전에 없던 여유가 생겼어요. 다신 이사 가지 않아도 되고 전세 계약 끝나면 어딜 가야 하나 이번 계약은 연장해 주려나 전전긍긍 고민하는 것도 없으니까 정말 삶이 안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무조건 집부터 사야겠다고 결심하고 그전까진 아이도 미루고 해외여행이건 남편 자동차도 전부 포기하고 돈부터 빡세게 모으기로 했습니다. 결혼 전에도 적금을 매달 80만 원씩 붓고 있긴 했지만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다 보니 따로 돈 들어갈 곳도 없었고 적금 붓고 난 나머지 돈으로도 제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부모님 품을 떠나 남편이랑 둘이 버는 걸로 생활을 하다 보니 생각보다 돈 들어갈 곳이 정말 많더라고요. 시댁담보로 받은 대출 1억도 갚아야 하고 그 와중에 아끼고 아껴서 저희 집 살 돈도 따로 모아야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큰 고민 없이 사고 종종 기분 내고 다니던 것들 다 끊고 훨씬 독하게 살았어요. 남편과 제 한 달 수입의 절반 이상을 매달 모았고 제 목표는 2년 지나고 이 집 전세 계약 연장할 때 어머님 1억 빚은 다 갚아버리는 것이었죠. 난생 처음 그런 큰 빚을 지고 있다 생각하니까 괜히 걱정되고 쫓기는 듯한 마음에 밤에는 잠도 잘 오지 않더라고요. 빨리 대출부터 다 갚아놓고 그 다음에 뭐래도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허리띠 졸라매고 살았더니 결혼 1년 만에 4천만 원을 모았고 5천만 원이 모였을 때 대출원금의 반을 먼저 갚아버렸어요. 제 용돈 20만 원, 남편 용돈 30만 원, 딱 그렇게만 쓸 수 있었고 술 좋아하고 모임 나가기 좋아하는 남편이었지만 적어도 대출 다 갚을 때까지는 좀 참고 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남편에게 친구들 만나서 술 한 번 사주라고 생활비 카드 주면서 적당하게 계산하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저야 친구들 덜 만나고 아끼고 살아도 상관없다지만 아무래도 남자들은 사회생활도 하고 술자리도 한 번씩 나가줘야 친구들 사이에서 무시 안 당한다고 들었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조금은 여유 있게 살아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땐 우리 눈앞에 닥친 미래가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자고 일어나면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른다고 하지 남편이랑 제 월급은 오를 생각 없는데 남들은 주식이다 코인이다 하면서 돈을 엄청 벌었다고 했으니까요. 오직 저희 두 사람만 아무것도 안 하고 뒤처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은 저랑 다르게 좀 태평한 성격이라서 아직 젊은데 집이 없으면 좀 어떠냐고 하면서 어머님 사시는 집도 있으니까 우린 좀 편하게 살자고 자주 이야기했어요. 시어머니 이제 환갑이신데 언제 그 집이 우리한테 넘어오길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남편이 그런 속편한 소리 할 때마다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이러다 평생 집도 없이 은행 대출 받아서 남의 집 전세금 올려주며 살게 생겼다고 이야기했어요. 태평한 남편 때문에 부부 사이의 말다툼도 점점 늘어갔고 한때는 제가 너무하는 건가 싶어서 남편 용돈도 좀 올려주고 했지만 소용없더라고요. 결국 그러다가 한번 크게 싸운 적이 있는데 그때 남편 하는 말이 당신은 그럼 집만 있으면 다 된다는 거지.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 남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모르고 그래, 우리 집 살 때까지만 조금 참으라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 내가 당신 용돈을 적게 주는 것도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했죠. 제 용돈은 결혼한 이후로 한 달에 20만 원 고정이었고 남편은 30만 원씩 주다가 하도 모자라 하는 것 같아서 얼마 전에는 50만 원으로 올렸어요. 몇 년 후면 시어머니는 회사도 못 다니고 돈도 못 벌 텐데 우리가 버는 걸로 시어머니까지 용돈 드릴 생각을 하다 보면 가계부 정리를 할 때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올 정도였죠.
돈 때문에 자꾸 남편이랑 싸우게 되니까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한 결혼인데 너무 남편을 숨도 못 쉬게 닥달했나 싶어서 조금 풀어줘야겠다 생각하고 있던 참이었어요. 어느 주말에 약속 없이 집에서 편히 쉬고 있었는데 시어머님이 갑자기 찾아오시더라고요. 너무나도 밝게 웃으며 문을 열고 들어오시길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줄 알았는데 어머님이 대뜸 저와 남편에게 하는 말이 그래, 니들이 생각 잘했다. 한 집에서 다 같이 사는 게 돈 버는 거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대체 무슨 소리인지 영문을 몰라서 저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눈만 꿈뻑거리고 있었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를 앞에 두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옆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머님 살던 집을 부동산에 내놓고 왔다 하시면서 저희 집 전세 계약이 언제까지니까 집주인한테 빨리 집 빼겠다고 말을 하라더군요. 대체 두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갑자기 이삿짐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새집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머님이 이사를 간다는 건지 우리가 이사를 가는 건지 아니면 둘 다 간다는 건지 남편에게 사전에 들은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서 당혹스러웠죠. 그런 와중에 어머니께서 제게 며느라가,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안방은 너희가 쓰는 게 아무래도 낫겠지? 나는 침대가 작아서 작은 방 써도 된다. 라고 하시는데 저랑 합가해서 같이 살자는 소리잖아요? 남편에게 어머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남편은 그제서야 자기가 미리 말하는 걸 깜빡했다는 가증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아, 맞다. 내가 이야기 안 했었나? 당신이 하도 집 사달라고 하니까 엄마 집 팔고 우리랑 합쳐서 넓은 집 구해 같이 살기로 했어. 저는 맹세컨대 그전에는 단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것이 느껴지면서 성질이 팍 올라왔는데 어머님이 앞에 계시니까 소리도 못 지르겠더라고요. 남편에게 그냥 나중에 이야기하자 하고 저는 안방에 들어와서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잠시 후에 어머님이 안방으로 들어오더니 너 표정이 왜 그래? 설마 나랑 사는 게 싫어서 그러는 거야? 너가 아파트 사주기 전까지는 애도 안 낳겠다고 했다면서? 니들이 벌어봐야 얼마나 번다고? 그렇게 내 아들 달달 볶고 살 바에는 같이 사는 게 낫지. 돈도 절약하고 바로 집도 생기고. 아무리 제가 집 사자고 허리띠를 졸라맸다지만 시어머니와 합가하면서 살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애초에 결혼하기 전부터 남편에게 몇 번이나 합가는 절대 불가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 앞세워서 밀고 들어올 줄은 몰랐어요. 입에서는 욕이 터져나오려고 하는데 시모한테 쏟아낼 수는 없어서 거실로 뛰어나가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언제 당신 엄마랑 같이 살고 싶다고 했어? 일부러 나 엿먹이려고 그러는 거야. 이제 겨우 결혼한 지 2년도 안 됐고 앞길이 창창한데 시어머니 모시고 수십 년 동안 같이 살아야 한다니 너무 끔찍하잖아요? 너무 화가 나서 부들부들 떨며 남편에게 막 쏟아냈는데 남편이라는 인간은 전부 제가 문제라고 제가 집 사달란 소리만 안 했어도 합가할 생각 안 했다며 자기가 더 성질을 내는 겁니다. 다 그렇다 쳐도 사전 양해도 없이 어머님이랑 남편이 결정하고 저한테 통보하듯 이야기하는 이런 행동을 이해할 수는 없었죠. 남편이 뭐라고 하던 나는 어머님이랑 같이 안 살 거라고 했더니 두 사람 모두 뻔뻔한 얼굴로 이미 다 정해진 거라 어쩔 수 없답니다. 어머님 사시는 집은 부동산에 내놨고 우리 집도 집주인한테 얘기할 거라면서 이따가 부동산에 이사갈 집 보러 가기로 했으니 원한다면 저도 같이 가자 하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이랑 같이 살 바에는 그냥 이혼하고 갈라서자고 너나 너희 엄마 데리고 평생 살라고 소리쳤는데 그 말을 들은 어머님이 제게 욕을 퍼부으며 어쩜 그리 못돼 처먹었냐고 하시는 겁니다. 나랑 사는 게 뭐 어때서 그러냐? 내가 너를 괴롭히기라겠냐? 잡아먹기를 하겠냐? 너가 애 낳으면 집에서 애도 봐주고 집안일도 내가 다 대신 해줄 텐데. 남편이랑 시모랑 쌍으로 저한테 난리를 치기 시작하는데 내가 알던 사람들이 맞나 싶고 그때 드는 생각은 절대 같이 살 수 없다는 것이었죠. 아니 아예 남편이랑 계속 살고 싶은 생각마저 싹 다 사라져버렸어요. 두 사람이 나가서 집을 짓고 살던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던 알아서 하시라 하고 나는 오늘부터 이 집 며느리 아니니까 당장 집에서 나갈 거고 남편에게는 이혼이나 준비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퍼붓고 나서 여행 가방을 꺼내 필요한 옷 몇 가지 꺼내서 담고 집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이대로 멀쩡히 보낼 수 없다면서 남편이 쓰는 골프채를 들고 오더라고요.
아무튼 시어머니가 골프채를 들고 죽자 살자 덤비니까 너무 놀랐고 한 대라도 얻어맞기 전에 어머님을 밀치고 집에서 도망 나왔습니다. 결국엔 짐도 하나도 못 챙기고 맨몸으로 간신히 빠져나왔어요. 진짜 미쳐도 보통 미친 사람이 아니구나 싶어서 차마 다시 들어갈 엄두도 내겠더라고요. 택시를 잡아 타고 친정으로 넘어갔더니 걸친 거도 없이 평상복 차림으로 들어온 딸을 보고 우리 친정 부모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방금 있었던 자초지종을 친정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이번엔 엄마 아빠를 앞세워서 다시 집으로 향했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저를 죽이네 살리네 하던 시어머니가 저희 부모님이 찾아오자 언제 그랬냐는 듯 저랑 눈도 안 마주치고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있더라고요. 어머님, 방금 전처럼 골프채 들고 또 한 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언제 그랬냐면서 다 늙어서 힘도 없는데 어떻게 젊은 너한테 덤빌 수 있겠냐고 저보고 거짓말하지 말라시더군요. 단단히 화가 난 우리 부모님이 합가 이야기가 사실이냐고 묻자 남편은 아무 대답도 못한 채 입을 꾹 다물고 있었고 오히려 시어머니가 대신 나서서 내 아들이랑 같이 사는 것이 뭐가 어때서 그러냐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장가 보내기 전까지 평생 아들이랑 같이 살아왔는데 지금은 왜 같이 살면 안 되냐고 오히려 친정 부모님한테 삿대질을 하고 화를 내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더 이상 이 사람들이랑 말이 안 통한다며 저보고 집에 가자고 해서 아까 가방에 대충 싸둔 짐만 챙겨들고 집에서 나왔어요. 친정집으로 부모님과 함께 돌아오면서 저보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길래 합가를 하던 안 하던 앞으로 저런 사람들이랑은 같이 못 살겠다고 이혼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날은 일단 부모님 집에서 푹 쉬고 다음날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문자를 보냈어요. 남편 놈이 한다는 소리가 이혼하는 것은 상관없다면서 대신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을 그대로 두고 저보고 몸만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장난하나요? 제가 그동안 억지로 허리띠 졸라매게 하면서 겨우겨우 5천만 원이나 대출 갚았는데 그 돈까지 그냥 공짜로 꿀꺽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남편에게 헛소리 하지 말고 전세 보증금의 절반은 내 돈이니까 이혼할 거면 그 돈은 줘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증거도 없고 명의가 본인 거라서 저한테 줄 돈은 한 푼도 없다 하더라고요. 진짜 결혼 생활하는 동안 제가 한 푼 아끼자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술 먹어야 한다, 친구 만나러 가야 한다, 뺀질뺀질 돈 쓰고 놀러 다닐 궁리만 하던 인간이 이혼하자고 하니까 모은 돈은 전부 자기 거라며 우기고 있는 어이없는 상황이었죠. 더 이상 이야기하기도 싫어서 아빠한테 이야기했고 아빠 친구분 소개로 변호사 만나서 남편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버렸어요. 만약 이래도 안 통하면 이혼 소송까지 갈 생각이었습니다. 어차피 제 통장 내역 보면 누구의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다 나오는데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사람 귀찮게 만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자기 명이니까 한 푼도 안 줘도 된다고 바락바락 우기던 남편은 며칠 후에 제가 보낸 내용 증명을 받았는지 대체 얼마를 원하는 거냐고 묻는 겁니다. 저는 정확히 전세 대출 갚고 남는 돈의 절반이 제 몫이라 했고 조금 생각해보겠다던 남편은 소송으로 가서 저를 이길 자신이 없었는지 며칠 뒤에 알겠다며 절반을 주겠다더라고요. 남편에게 확답을 받자마자 바로 이삿짐 센터 불러서 그 집에 남아있던 제 짐들 다 싸서 가지고 나왔고 집이 나가자마자 남편에게 돈 입금받고 빠르게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그렇게 저희 결혼 생활도 끝이 났어요. 남편은 이혼하자마자 다시 시어머니 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결국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간 거죠. 처음부터 이렇게 기회 봐서 시모랑 합칠 생각이었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이 문제로 이혼하는 마당에 정신 못 차리고 자기 엄마랑 같이 사는 것이 뭐가 어때서 그러냐며 결국 제가 문제라는 듯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차라리 잘 됐다 싶습니다. 어차피 이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한 번은 겪을 일이었어요. 제가 더 나이 먹고 부부 사이에 아이라도 생겨서 이혼하기 힘들어질 때 이랬으면 정말 고민이 많았을 텐데 이렇게 빨리 터뜨려주니까 오히려 고맙다는 생각까지 드네요. 그동안 대출 갚고 돈 아끼느라 구질구질하게 살았는데 친정에 다시 들어와서 여유 있게 사니까 솔직히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행복한 삶을 놔두고 왜 그 자식 만나서 푼돈에 벌벌 떨며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다른 여자 괴롭히지 말고 평생 자기 엄마와 함께 둘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가 성격 더러운 시어머니 수발 들게 하는 건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그때 시모가 휘두른 골프채에 한 대쯤은 맞아줄 걸 하는 생각도 들어요.
바로 고소해서 전과라도 달아드렸어야 속이 더 후련했을 것 같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